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고창 지역 갯벌 현장에서 맨손 어업인들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되풀이되면서 어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유 면허 어장 이전 부지에서 발생하는 일부 부적절 어업 행위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불평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창군 심원면 일대 갯벌 현장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조개를 캐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한빛원전은 오륙호기 가동 당시에 고창 지역 맨손어업인 1,626명의 동의를 얻어 온배수 피해에 따른 소멸보상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고창군은 보상이 이루어진 원전 보상구역 17km에 대해 어업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창군은 해당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생존권 위협을 호소하며 원전 보상구역 17km 내 맨손 어업인의 어업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맨손업으로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조개를 캐는 사람들한테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요금까지 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맨손업을 하고 있고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서 아무나 조개를 캐서 먹고 살게끔 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민들은 또 사유면허 어장 관계자들의 불법 어구 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맨손 어업인들만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창군은 불법사항으로 확인될 경우 적법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현장에서 쓰여지고 있는 불법 어구가 지금 현재 현행법상 위법사항인지 아닌지 적하게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어서 부안해경에서 해수부에다가 불법사항인지를 지금 의견을 개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해수부 결과에 따라서 우리 이제 지자체에서도 관계 법령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어업권 소멸 보상이 이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어업권 회복은 어렵다는 한빛원전 측 입장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고창군. 생존권 위협을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불법 어구를 사용하는 사유면허 어장 관계자들을 단속해야 하는 과제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임종철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농림축산정책특별위원장이 순창군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복지예산 삭감 논란을 바로잡고 아동행복수당과 농민수당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축협중앙회와 NH농협손해보험 부사장 등 30년 경력을 바탕으로 농가소득을 6천만 원까지 높이고 청년 귀농귀촌을 지원하는 스마트팜 단지와 주거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광산업 혁신으로 강천산과 순창읍을 중심으로 체류형 관광벨트를 만들고 의료복지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임 위원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마사의 제5경마장이 순창과 담양에 유치되는 것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가소득 6천만 원을 달성하고 삭감 논란으로 상처 입은 아동행복수당을 즉시 복원하며 농민수당은 연간 240만 원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임 위원장은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전반에 걸친 순창형 ESG 경영을 선언하며 가축분뇨 자원화센터 추진과 예산 구조 혁신, 공정한 입찰제 도입 등도 약속했습니다. 조상중 전 정읍시 의회 의장이 전북특별자치도 의원 선거 정읍시 제2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조상중 전 의장은 24일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 차원의 예산과 정책 결정 구조 속에서 정읍의 권익을 챙겨야 할 때라며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 전 의장은 매일 아침 정읍초등학교 삼거리에서 아이들의 등굣길 안전을 지켜온 경험을 언급하며 시민이 아파하는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복지와 공공의료 강화, 소상공인 농민 중심 민생경제 회복 등을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교통단속 과태료와 범칙금의 지방세입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24일 강원 강릉에서 열린 시도대표 회의에서 이 같은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대표인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건의안은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운영으로 발생하는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의 전부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전환하거나 교통안전 관련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를 18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이번 투자계획 보도는 새만금을 미래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투자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현대차그룹의 투자 움직임은 새만금이 피지컬 AI 등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판단과 맞닿아 있다고 전했습니다. 남원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남원시 체육회회 근로기준법 위반과 보복성 인사 논란을 두고 남원시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민의 숲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체육회가 전주고용노동지청에 시정 지시에도 일부 임금의 일부만 지급해 여전히 체불 상태에 있으며 남원시는 지도 감독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을 폭로한 강사들을 사실상 해고한 것은 명백한 보복성 인사라며 남원시가 지방노동위원회 결정만 기다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를 일방적인 채용 과정으로 치부한 남원시의 태도는 개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관리 감독 책무를 방기한 남원시에 대해 공익적 차원에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가 조국혁신당 측의 내란 당시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폐쇄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는 당시의 기록을 살펴본 결과 청사 내외 직원들의 자유로운 입출입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청사 내에는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야근 중인 다수의 직원들이 근무 중이었음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이 과거에 비해 50여일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지사 후보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는 내용인데요. 원래 4말 5초 진행될 예정이었던 민주당 후보 경선이 이달 24일 면접을 시작으로 3월 15일을 전후로 해서 본 경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민주당 중앙당 공관위는 24일 전북도지사 후보들에 대한 개별 면접을 진행한 뒤 3월 3, 4일께 경선 방식과 경선에 나설 후보를 결정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는데요. 공관위 면접은 후보 한 사람당 7분 정도인데 사안에 따라서는 집중 면접도 이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도지사 후보 면접과 관련해 각 후보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공관위원들에게 수없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지사 후보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공관위원들이 확인 작업을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날 면접 결과에 따라 경선 링에 오를 후보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고 전했습니다. 도민일보는 김관영 도지사, 안호영, 이원택 의원, 정헌율 익산시장 등 4명이 나선 전북도지사 경선을 놓고 컷오프 없이 4명을 모두 경선에 참여시킨 후 결선 투표, 선호 투표를 진행할지 아니면 2배수, 3배수로 압축하는 작업도 면접 후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김제시 공덕면 한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고병원성으로 확인되면 올 겨울 도내 4번째, 전국 48번째 양성 사례가 됩니다. 해당 농장은 산란계 8만 1,000마리를 사육 중이며 정밀 검사에서 H5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도는 고병원성 판별을 위한 추가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 결과는 1일에서 3일 후 나올 전망입니다. 전북도는 방역본부 초동 대응팀을 투입해 농가 출입을 통제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23일 밤 10시 50분쯤 순창군 구림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약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집과 가재도구 등이 타 소방서 추산 4,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화목 보일러가 과열되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3일 오후 2시 20분쯤 임실군 관촌면의 한 삼거리에서 SUV가 1톤 트럭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SUV를 몰던 70대 운전자와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창군 의회 제322회 임시회가 3월 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임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 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고창 한옥 및 전통 옛거리 체험마을 관리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새만금 전북 서해안권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조민규 의장은 집행부를 향해 기존에 허용되던 전자무선 시스템의 정보 접근권을 사전 논의 없이 제한한 것은 의정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리적 표시 등록으로 명품 수박 가치를 공인받은 고창 수박이 2026년산 첫 정식을 시작했습니다. 고창군은 지난 20일 무장면 한 농가의 수박 재배 포장에서 지역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지리적 표시 고창 명품 수박 첫 정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정식된 수박은 3개월 뒤인 오는 5월 하순쯤 수확해 2026년산 지리적 표시 마크를 부착한 첫 고창 명품 수박으로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품질 관리와 지리적 표시 고창 수박 마케팅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읍시가 내장호 일원을 사계절 복합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국회 등 6개 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주요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20일 내장호 일원에서 진행된 현장 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과 이학수 정읍시장, 한경동 내장산 국립공원 사무소장, 박태준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내장호 일원을 정읍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여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한 후 미래 관광 청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임실군이 고품질 농업 미생물을 본격적으로 생산해 농가에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실군은 농가 수요를 반영해 고초균과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 5종을 맞춤형으로 보급해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 등을 추진합니다. 가격은 실제 생산비의 20% 수준으로 책정해 농가 부담을 낮췄으며 신평면에 31억 원 규모의 농업 미생물 배양센터도 마련했습니다. 임실군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농업 미생물의 생산 보급은 농가 경영비 절감과 친환경 농업 확대를 이끄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생물 공급은 신평면 배양동에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 발전시킨 공로자를 예우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 대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추천 대상은 동학농민혁명 계승 발전에 공헌한 단체 또는 개인, 동학혁명 학술과 연구, 문화사업에 이바지한 단체 또는 개인입니다. 시는 관련 단체와 사회단체장, 학교장, 사학자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2천만 원과 상패가 수여되며 시상식은 5월 9일 제59회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에서 진행됩니다. 전북농협은 샘골농협, 한영석의 발효연구소와 함께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전통주 생산 판로 확대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영석의 발효연구소는 정읍에 기반을 둔 전통주 전문 양주 업체로 찹쌀을 원료로 한 전통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누룩부터 발효, 숙성까지 전 공정을 직접 관리하며 약주 제품인 백수 환동주와 도한 청명주는 농협 주관 K 라이스 페스타 우리쌀 품평회에서 2년 연속 입상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샘골농협 찰벼의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전통주 판매 활성화를 통해 지역 농업과 가공산업의 동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민원 120 민원봉사대를 본격 운영합니다. 봉사대는 24일 200면 폐문 마을을 시작으로 올해 150회 동안 300개 마을을 돌며 활동할 예정입니다. 전기와 가스, 보일러, 농기계 점검은 물론 이동 빨래방과 건강상담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올해는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행복 미용 서비스도 새로 시작합니다. 남원시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120 민원봉사대를 내실 있게 운영해서 시민들이 더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50회 활동으로 300개 마을에서 5,700여 건의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올해 디지털 튜터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225개 교에서 운영하던 디지털 튜터를 올해 250개 교로 확대 배치합니다. 디지털 튜터는 교원의 디지털 기반 수업 준비와 운영을 지원하고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과 인공지능 기반 학습 활동을 현장에서 보조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이들은 디지털 수업 지원과 AI, 에듀테크 활용 수업 보조, 스마트 기기 관리 활용 지원 역할을 맡게 됩니다. 조국혁신당 중앙당이 최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북 출신 5명을 주요 당직자로 발탁했습니다. 이번에 등용된 인사는 당대표 특보로 김민영 전 정읍산림조합장과 유기상 전 고창군수, 김성수 김제부안지역위원장, 이주현 군산지역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또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김왕중 임실군 의원이 선정됐습니다. 전북도당 관계자는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와 행정 경험을 갖춘 인사들이 전면에 배치돼 중앙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북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